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휴가 시작이 돼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낮에는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느라고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밖에서 찍어보려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이미 어둠이 내려 있어서 낮에 촬영한 것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녁밥 먹고 이제 실내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집 배경은 창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농산물들이 주문이 돼 있어서 주문하시면은 바로바로 저장 창고에 있는 농산물들을 꺼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문만 받고 택배 발송은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은 이제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상적인 발송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밥만 먹어서 식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밥만 먹어갖고 식사가 다 안 되는 것 같고 또 채소만 먹어서 식사가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과일만 먹어서도 사람은 식사가 아닌 것 같은 그 독특한 그 식사가 필요한 것이 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 있어야 되고 반찬이 있어야 되고 반찬을 또 먹고 또 식사가 다 끝났으면 후식으로 뭐 과일이나 과자나 뭐 떡류 이런 것들을 즐겨 먹으면 참 밥 잘 먹었다. 식사 잘했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 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실감을 하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주식을 거의 밥으로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식사를 빵이나 또 다른 먹거리로 햄버거나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도시락을 또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그냥 식사를 하시는 분, 또 직장에서는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형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금쯤이면은 식량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풍족한 식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지 이렇게 해서 대충 먹거리는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은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완성되기가 어렵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밥은 요즘 쌀로 지은 밥을 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태어난 시절 그러니까 50년대 그쯤에 태어나신 분들은 밥이라고 하면은 잡곡밥도 있고 또 이밥이라고 하는 요즘 밥 먹는 그 하얀 밥, 이밥, 그 다음에 보리밥, 옥수수밥,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곡물을 이용해서 지어 먹는 밥도 있었습니다. 뭐 팥밥, 콩밥, 쌀하고 섞어서 먹으면은 이제 그 혼식이라고 하고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쌀로 지은 밥이 아닌 쌀과 다른 곡물을 섞거나 나물을 섞어서 밥을 지어서 많이 먹었어요. 물론 그때는 식생활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식구들이 밥을 지어서 한 끼를 먹고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오늘은
명절을 임박해서 뭐 육류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다른 간식거리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설날 먹게 되는 이 만둣국. 그러면은 떡이 있었고, 만둣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찹쌀로 이 떡을 만드는 찹쌀떡이 있었고, 옥수수 엿이나 쌀엿을 만들어서 겨울 그 명절 때 이렇게 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롭는 집에서는 풍족하게 먹었지만 보편적인 농가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명절을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장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농산물들은 먹고 싶으면은 구매를 해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저장 시설이 좋지는 않아서 제철이 아니면은 먹고 싶은 농산물 먹기 그리고 먹고 싶은 과일 먹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육류를 굽고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후식이라는 감각 그런 것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냥 밥 먹으면 끝이고 그다음에 후식으로는 제철이나 되면은 뭐 이 토종 과일인 이 오디나 또 고야 이런 이 밭이나 집 주변에 심었던 그 토종 과일을 따먹고 이렇게 해서 그 간식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허기를 달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봤는데요. 집으로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뭐 여러 부류의 모습들을 뉴스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는 명절 전에는 외지로 나가 있던 형님 부나 또는 삼촌, 친치분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아주 복잡했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찾는 분들, 장 보는 분들, 또 손님이 찾아오거나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이제 장을 보는 그런 복잡한 대목장이 쓰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오늘은 홍천읍의 주변 상황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쌀렁하고 그때 그 시절을 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을까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명절 대목장에는 장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며칠 전서부터 장이 대목장이라 그래서 시골에 이제 촌부들이 뭐 곡물도 가져오고 뭐 마른 나물이라든지 기타 팔만한 물건들을 갖고 나와서 장거리에 이렇게 막 쌓아놓고 물건을 팔거나 또 곡물 또 쌀 이런 거를 또 노천에다 이렇게 쭉 펼쳐놓고서 팔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식사를 하고 밥 거기에 대한 주제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을 보러 오면은 어머니나 어르신들 따라 내려오면은 국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국밥이 입에서는 맛있는데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육류를 먹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육류를 손질해서 만드는 밥을 먹게 되면 문제가 나요. 뭐냐면 소화가 잘 안 되든지 아니면 막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뭐 두드러기가 뭐냐면 음식이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나 또 할머니를 따라 나와서 장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혼난 적도 있고 또 두드러기가 나서 식중독일 거야. 막 그게 아주 혼난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식중독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는 고기를 먹는 기회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을 따라 나와서 모처럼 먹은 고기 때문에 배탈이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뭐 며칠에 한 번씩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먹고 싶은 걸 먹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라던 그때 그 시절에는 참 먹거리가 귀했습니다. 아버지가 명절 때면은 그 새끼줄에 이렇게 돼지고기나 이런 소고기를 이렇게 요만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 지게 뒤에다가 이렇게 지게 이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다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 조그만 거예요, 많은 거. 그 돼지고기는 조금 크지만 소고기 같은 건 거의 뭐 정말 한 요만큼 뭐 누가 잡았을 때 조금 이렇게 이제 사갖고 오시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만둣국에다 넣고 먹거나 또 국밥이라 그럴까 고기 넣고 이제 그냥 국을 끓여서 그냥 고깃국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고 이렇게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꿩을 잘 잡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꿩을 잡아서 덫이라고 그럽니다. 그 덫에다가 먹이를 놓아 놓으면 꿩이 와서 먹다가 걸리면 그걸 이제 잡아서 손질하고 해서 만두 속으로 그 꿩을 먹어봤던 꿩고기를 먹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후에는 이제 설이 다가오게 되는데 설날은 또 제일상을 이렇게 쫙 차리잖아요. 그러면 뭐 온갖 좋은 그 과일, 뭐 떡, 육류, 포 이런 거를 이제 딱 진열을 해놓는다고 큰 상 차려놓고 뒤에는 이제 뭐 그 이 한문으로 축이라고 쓰잖아요. 그 축하고 그 뭐 뒤에 이렇게 이 고인을 그 기리는 의미로 여러 가지 그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거나 또 이렇게 해서 설 분위기를 우리가 느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좋은 과일이 상에 이렇게 이제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머리가 참 순진했다랄까? 하여튼 뭐 그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제사 딱 끝나면은 그 축을 읽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막 배례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여럿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 절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제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 그때 무렵서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큰 소리로. 그러면 이제 다 생각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냐? 그냥 그 과일을 먹고 싶은 과일을 이렇게 찍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저걸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는 아이부터 먼저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참 지금 그립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먹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요새는 제사를 지내도 애들이 그런 거 달라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주면 그 게임하고 뭐 컴퓨터 노트북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 하는데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밥을 잘 안 먹는데도 키가 엄청 크더라고. 한 1m 80, 뭐 90, 뭐 그때 우리 아이들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그 면회를 갔는데요. 하나는 육군을 갔다 오고 하나는 전투경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충주 전투경찰 그 유병소 근무하는 이 군인, 그러니까 전경이 키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키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93입니다.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같이 쓰는 사람은 키가 얼마예요? 그래요. 97인데요.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먹었을 때하고 음식이 다른 게 뭐냐면 요즘 아이를 낳게 되면 분유 먹이죠, 뭐 이유식 먹이죠, 영양 성장 뭐 촉진을 위한 그 특수 식재료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왕성한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먹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궁핍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1m 73인데 어떻게 쪼그라들을 자로 잡으니까 73이 안 되고 72라고요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72면 또 꽤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쯤은 갔어요. 훈련소에 입교를 해서 이렇게 그 군대는 서열이 아니라 키순으로 쓰거든요.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군인은 앞에 서고 키가 제일 작은
군인은 맨 뒤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중간쯤에 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키가 엄청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인가 싶으면은 이게 뭐 아직 학교 안 들어갔다 그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중학생인가 싶어서 물어보면 국민학 초등학생이라고 그러고 초등학생인가 싶어갖고 이렇게 부르면 이제 유치원에 다닌다고 그러고 또 대학생인가 싶으면 우리들이 거의 한 30대 초반 중반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보면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참 식재료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뭐 이런 독특한 내용으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저희 시대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던 그 음식 때문에 성장을 그렇게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좋은 식재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알지만 키가 부모들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잘 먹고 잘 자라고 성장이 훌륭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그거예요. 저희들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달랐었어요. 동네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르신들을 만나면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잘 안 해요, 인사. 키가 작아서 어린이처럼 보여서 그러는지 뭐 잘 안 해요. 또 인사를 해도 그냥 네, 안녕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둘 인사도 잘 안 하는 좀 메마른.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크고 성장은 훌륭하게 해야 하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지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게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 인사성이 좀 옛날처럼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식과 걸어가면 자식이 내 키보다 월등 커 있고 나는 작아져 있는 모습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장하거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거나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듣고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르신이나 위에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말 잘 안 들어요. 왜 그때 뭐 그런 식으로 뭐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이런 반응이에요, 거의.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거나 젊은 아이들이 있거나 또 어린 아이들이 있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의사를 전달했을 때 받아들이는 걸 어떨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직장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옆에서 또 집사람이 무슨 말을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참 줄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번 명절에도 뭐 모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모여도 또 뭐 와라 내려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또 저희는 뭐 그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명절 때는 모여서 밥을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 옵니다.
그래서 좀 서글프고, 또 집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집에 갔다 왔어요. 저희는 부부가 여기 와서 이렇게 기농을 해서 살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 뭐 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분들과 만나기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 먹고 일어나서 바깥에 잠깐 돌아서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만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해가 저물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늦게 이렇게 찍는다고 그랬는데요. 안에 창고 정리도 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이유는 제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식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또 우리는 지금 결혼을 좀 일찍을 했어요. 저희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저희는 자식이 지금 40 초반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또 손자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명절이 되면 이렇게 더불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참 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 수리치떡도 만들고 둘이서 만두도 만들고 그 가래떡도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명절에는 안 옵니다. 누구도 안 와요. 참 이게 목이 갑갑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잡스럽게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지금 가족들과 즐거운 담소를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는 저쪽 방에서 자고 하나는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명절 전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리워요. 하여튼 참 삼촌들 고모들 이렇게 동네 이 분위기가 막 명절 분위기가 살아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서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고요하고 정말 좀 쓸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70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어떤 생각을 저는 하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진작 했겠지만, 몸이 말을 안 듣거나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뭐를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옆 사람이나 자식들이나 가족한테 이렇게 모아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차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어줄까봐,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좀 영상이 있어서 이런 말도 하고 또 유튜브가 있어서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참 답답하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반응은 남들이 더 잘해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공감이 어떻고, 좋아요가 어떻고, 구독이 어떻고. 우리 신경 안 써요, 그거. 그런데도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전화들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은 뭘 팔겠다고 전화 오고 이런 것을 원하면서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밑에다 이제 제가 자막을 넣어요. 전화번호랑 이렇게. 그걸 보고 공감을 한다고 막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저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꽤 한참 해요. 그런 분들이 더 고마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야기와 소통이 잘 되다 보면 또 제가 파는 농산물도 또 구매를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자식들은 또 친척들은 형제들은 공감을 안 해준다고요. 뭐 물론 하겠지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감을 제가 오늘 이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 가족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좀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전에 밥을 먹게 되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밥솥을 샀어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솥이 있어야 되고 취사를 해서 밥을 먹게 되면 하루가 힘들든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분이 언짢거나 우울할 때도 밥을 먹게 되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또 다른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 새 밥통을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처에다가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밥솥으로 이제 구매를 다시 해갖고 왔는데 좀 비싼 거를 샀어요. 왜? 싼 거를 했을 때 밥이 안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차피 먹을 밥이면 좋은 밥솥에 맛있는 밥을 지어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냥 부채솥에 불을 떼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지은 밥을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맛으로 식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밥을 맛있게 먹어야 인생살이가 즐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맛있는 밥이라도 씹어가면서 이 인생이 참 재미있는 인생인가 잘 살고 있는 인생인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나마 밥맛도 없는 밥을 먹어가면은 그것마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구구절절 할 말씀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밤에 제 영상을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만들 때는 또 다른 이야기로 영상 소개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